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증시의 하락은 외부 요인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컸는데 그만큼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증시 어떨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전망. 둘, 원달러 환율 하락세 완화. 셋, 1900선 이하 바닥 다지기.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열흘도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쪽으로 많이 좀 기울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거다라고 전망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오류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중국과 미국에 모두 이제 정권 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망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느 쪽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벤트에 대한 10월 증시가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에 따른 불확실성 자체가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많은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조금 더 영향력을 좀 많이 받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오바마 쪽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우위가 조금 더 점쳐지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결국엔 총 득표수에서는 뒤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앞으로 펼쳐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임을 했을 당시에 미증시 쪽에서의 과거의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눈여겨보면은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 한 20년간에 있어서의 연임은 딱 2번이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과, 그리고 2004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대선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연임했을 당시인데, 각각 이제 11월 달에 모두 대선이 있었는데요. 96년도 11월 달은 8.17%가 상승했고, 그리고 2004년도 11월 달은 3.9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항상 이제 이때가 되면 나오는 얘기가 연말 랠리, 내지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임박, 이런 얘기로서 아무 이벤트가 없어도 연말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구간인데, 대선이 있었을 당시와 그리고 우려됐던 바는 조금 달리 연임에 성공을 했을 때 미증시의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사실 이 당시 96년도와 그리고 2004년도와의 어떤 경기 상황과는 조금 더 다르죠. 그리고 지금은 또 가뜩이나 연말에 대한 어떤 재정 절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연임에 성공했을 당시와 똑같이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다만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전보다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연임을 했을 당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올해 중순경에 나왔던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경우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고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로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낙관적인 면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연임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또한 전망도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 따라서의 어떤 연임에 성공이 됐을 때는 당연히 어떤 증시 쪽에서는 불확실성의 제거라든가 과거 연임했을 당시 어떤 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조기 투표에서 롬니 후보를 크게 앞섰다라는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 오바마 연임 재임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한 9% 가까이가 되는데, 그렇죠. 이게 보통 5%가 넘으면 연임이 된다라는 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 완화.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1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완만하게 네. 하락을 예상을 하시나 봐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계속 기록할 거다. 뭐 증시로 연관지어서 뭐 내수 관련주만 사라 이렇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제 증시라든가 뭐 일단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바라볼 땐 약간의 역발상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요인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통화가 뭐 일제히 다 강세이긴 하지만 자체적인 해당 국가에 대한 경기 상황이 아니라 유로존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쪽에서의 어떤 그 양적 완화 그리고 유동성을 크게 풀므로 인해서 그 유동성이 결국엔 아시아 쪽으로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뭐 약간의 불균형한 현상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짐 자체가 하락폭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상승 반전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0.1%가 떨어지면서 1,100원대가 무너졌고 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우려가 조금 더 강한 건 사실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7월달 그 양적 완화 정책, 즉 이제 7월 말에 있었던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실행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려 4.3%나 절상이 됐고, 그 밖에 아시아 쪽에서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태국, 중국 등이 절상이 되었는데 각각의 상승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인접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하되면서 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군들이 싸워야 되는 이 국가들에 대한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00원대 이하 내지는 뭐 1,000원대에 근접하면서 정부의 어떤 개입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실제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정부의 개입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를 화끈하게 돌려놓지를 못했죠. 일단 하락 추세가 좀 완만해지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에 그렇다라는 것은 뭐 아시아 쪽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 자체가 워낙에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본다라면은 현물을 사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한 그런 구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일단 아시아 통화가 상당 부분 크게 떨어졌고 또한 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면 점진적으로 하락폭은 분명히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1,100원대 이하면 우리나라는 중소 수출업체군들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 쪽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 1분기에 원달러 환율의 최저 하락치가 약 한 70원 정도까지 라면은 결국엔 지금 한 1,090원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떨어지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한 이제 정부 당국에서의 어떤 개입 가능성, 구두 발언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환율의 하락세가 아주 크게 더 가파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땐 11월 초순경 정도가 최저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뭐 일방적인 어떤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을 가지고서 보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절상 폭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당국의 미세 조정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락폭은 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속도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1,900선 이하 바닥 다지기. 지수가 1,900선 이하로 떨어졌는데 여기서의 이제 바닥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 시장에서 제가 월요일 전략에서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1,900선 이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상승한 날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기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빠져나오기 뭐 이런 쪽에서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의 하락을 보고서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1,880선 내외권역에 대한 주가의 조정이라면은 한 차례 정도의 빠른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의 지수대가 지난 이제 그
미국의 QE3를 시행하기 전 주가 수준 1890선 내외권역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라서의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현물 시장은 매도세가 아주 많아서 또한 이제 물론 투신권이나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금액 자체를만 보면 사실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세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뭐 온통 불확실한 요인이고 이에 따라서 반등 모멘텀이 크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양상인데 일단 뭐 오늘 장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급격한 어떤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고 뭐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모두 지난주 금요일 날 미리 좀 선반영하는 뭐 선반영보다는 좀 이 설레발격의 어떤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의 갭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주간 전략상에 본다라면은 1880선 내외권역의 어느 정도 터치 자체가 오히려 단기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잡아갈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체적인 11월 달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 10월 달에 작용했었던 불확실성 자체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이에 따라서 뭐 3분기 부진했던 실적 발표도 끝나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는 한 뭐 1880에서 1870 윗방향 쪽으로는 1950에서 한 1970 라인 정도를 설정해 놓고 시장을 보신다면 결국에 지금은 월간 단위로 봤을 때는 11월 달에 박스권 저점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도 오히려 아래쪽 방향은 이제 뭐 거의 떨어질 때는 다 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롱숏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뭐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를 기울였던 내수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 한 주간의 동향을 보시면 고점에서의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수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전에 코스닥의 개별주처럼 단기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환율 시장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수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오히려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쪽에서는 오히려 전기가스라든가 유틸리티 그리고 내수업종군들 뭐 당장 꼭 팔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가격대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가급적이면 단기 전략을 삼아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환율 하락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IT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럴 때 IT가 자동차 중에서 한 종목 고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죠? 예, 그나마 뭐 글쎄요 이 말이 맞을까요? 뭐 썩어도 준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IT 쪽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 부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중에 삼성 SDI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전망이 되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서 주가는 좀 저점을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의 기관권역의 변화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일 금요일 종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14만 2천 원권역의 매수가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3천 원권 그리고 단기 대응을 하실 분은 아래쪽 손절매 가격을 좀 짧게 14만 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